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그 테슬라 2025년 예상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새벽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그 2025년 예상 주가를 발표를 했네. 우리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던 사실 보고서야. 그러면 자세히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 가격을 제시를 했는지 살펴볼까? 오케이. 이번 보고서는 애널리스트가 타샤네? 타샤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왔고, 타샤는 차량 공유 플랫폼 아니면 로보택시 네트워크 이 분야를 이제 전문으로 분석을 해왔었고,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2를 발표를 할 때 처음으로 이제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근데 타샤는 이제 마스터 플랜 2가 나오기 전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할 거다. 아, 그걸 미리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네. 상당히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번 리포트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 서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작년에 우리가 2024년 테슬라 목표 주가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7,000달러를 제시를 했었다. 이 액면 분할 전 가격이야. 분할하고는 1,400. 근데 이번에는 2025년 예측 주가를 발표한 거고 그거를 3,000 달러로 예상한다라고 써져 있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는 몬테카를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했고 뭐 34가지 인풋과 40가지의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주가를 예측했다.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 거지. 예상 주가는 3,000달러. 베어 케이스 보수적으로 잡으면 1,500달러. 불 케이스는 4,000달러. 그러니까 최소 1,500에서 나쁘게 보면 1,500, 좋게 보면 최대 4,000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선은 이 보고서가 작년의 보고서를 갖다가 업데이트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는 주가를 작년에는 2024년에 주가를 예상했는데 올해는 2025년 주가를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자본 효율을 갖다가 재평가했다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는 테슬라 인슈런스 비즈니스를 모델에 넣었다. 그러니까 보험 2024년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휴먼 드리븐 라이드 헤일 서비스. 이건 뭐냐면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시스템, 공유 비즈니스를 넣었다. 운전자가 있는. 다섯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풀리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의 가능성을, 성공 가능성을 높게 인크리스 높게 잡았구나. 잡았다. 이번에 높였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된 거고 작년 보고서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떤 가정을 했는지 일단 또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자동차를 팔아도 남는 마진이 베어 케이스를 가정을 했을 때는 40%를 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근데 불 케이스는 25%를 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어. 이상하게 불 케이스가 더 낮아.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피탈 에피션시.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러면 나중에 나오나? 나중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이제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났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더라고. 두 번째는 캐피탈 에피션시. 그러니까 자본 이용 효율. 그게 뭐냐면 여기서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자본이 얼마나 드나. 그거는 많이 만들수록 자본이 덜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베어 케이스는 8,000달러, 불 케이스는 6,000달러라고 가정을 했어. 세 번째 칼럼은 뭐냐면 최대 연간 생산 증가율. 베어 케이스일 경우에는 65%로 잡았고
이건 최대치야. 불케이스일 경우에는 90%까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50%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실적 보고서에서 앞으로 그랬던 것 같아. 평균 연간 50%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 얘기할 때는 50%로 잡았는데 그것보다도 아크는 높게 잡았어. 높게 잡았네. 네 번째 칼럼은 뭐냐면 오토노머스 플랫폼, 그러니까 로보택시 네트워크지. 그게 베어일 경우에는 아직 안 됐다라고 해서 0%로 잡았고 불 케이스는 60%로 잡았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새롭게 모델에 넣은 게 사람이 우버 같은 거. 우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넣었다라고 했잖아. 판매했을 때 우버 비즈니스 모델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의 퍼센티지를 베어있을 경우에 40%, 불일 경우에 40%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표를 보면 불에 이게 0%가 맞는 것 같아. 이 표에 이제 예측치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 불 케이스와 이제 베어 케이스 구체적인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차량 판매량 2020년에는 50만 대? 였었지. 2025년 베어 케이스일 경우에는 500만 대? 불 케이스는 1000만 대? 불 케이스가 상당히 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1000만 대.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의 목표 값을 보면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가 된 일론이 얘기한 2030년 차량 판매 목표치가 2천만 대란 말이야. 30년이 2천만 대. 근데 25년이 1000만 대. 와, 그러면 이거는 야 상당히 과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불 케이스니까. 그래도 타샤가 이거를 테슬라를 엄청 푸시하는 거잖아.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푸시하는 거잖아 지금. 1000만 대가 가능할까?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푸시하는 거라고 해 이러면서. 일단 힘들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생산량이 문제인데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를 확보를 하겠다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 1000만 대를 생산할 배터리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서 테슬라가 얘기했듯이 50% 성장을 잡아서 매년 최대 500만 대 까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내 생각이야. 당신은 상당히 보수적이네. 베어 케이스에 해당하는.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역시 벨기에 사는 사람다워. 그래서 테슬라가 제시한 값으로 계산하면 사실 500만 대도 되게 힘든 거야. 50만 대에서 2050년까지 평균 50%를 올리면 400만 대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베어 케이스보다는 훨씬 불 케이스가 적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돼. 두 번째 칼럼은 평균 차량 판매 단가야. 그래서 2020년에는 5만 달러였고 2025년에 베어 케이스는 4만 5천 달러, 불 케이스는 3만 6천 달러야. 저게 아까 그 베어 케이스에서는 그 마진율을 40%로 잡았고 그다음에 그 불 케이스에서 25%로 잡고 그래서 차량 가격 차이가 저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은 것 같아. 그래서 판매 단가가 불 케이스는 낮은데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어. 세 번째 칼럼은 자동차 판매 매출이 이제 2020년에 26조. 그 다음에 2025년 베어 케이스에는 230조. 우리가 이제 우리 영상에서 한 200조에서 300조 사이의 매출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맞춰갖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웃었어. 그리고 불 케이스는 이제 거의 400조 가까이 상당히 불이긴 하지. 400조. 저건 좀 과한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보험 비즈니스 모델에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매출을 베어에서 23조, 불은 이제 낮게 잡았는데 6조. 근데 이거 설명이 뒤에 돼 있어. 뭐 왜 그런 거야? 일단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그러니까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거기 매출로 잡았다라고 돼 있어. 보험을 거기다 포함을 시켰구나. 우리가 리스할 때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듯이 거기다 그런 포함을 식으로 시키고 이거는 그거가 아닌.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난다라고 뒤에 설명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가 있는 공유 시스템의 비즈니스, 그건 베어 케이스에 42조로 잡혀 있고 불 케이스에 0으로 잡혀 있지. 그래서 아까 표에서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 아까 40, 40이었지? 그렇다면 잘못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그거는 오타인 것 그렇지. 같고. 이게 로보택시가 되면 굳이 사람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공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이용하지 운전자가 있는 그 공유 시스템을 잘 크게 이용을 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이 표가 맞고 앞에 표는 잘못된 것 같아. 그 다음에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매출을 보면 320조. 그래서 차량 판매에서 나오는 매출하고 비슷하지. 와 진짜 엄청 푸시한다. 빨리 만들으라고. 이거는 이제 뭐 근거가 있긴 해. 그러니까 앨런이 저번 실적 발표 때 힌트를 줬었는데 우리 영상에서도 얘기했었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차량을 판매한 만큼 잠재적 이익이 발생할 거다. 그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그게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타샤가 그 인터뷰 내용을 당신이 번역을 해서 올렸었잖아. 그때 그 얘기가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진을 보면 자동차 판매 마진 여기 아까 가정에서도 나와 있듯이 40% 25%가 다시 써져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진이 베어 케이스일 경우에는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차량 판매 마진을 높게 잡아서 판매를 하고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 케이스에서는 그거 말고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으니까 자동차 자체의 이익은 마진은 작게 잡았구나. 근데 토탈 그로스 마진을 보면 불 케이스가 더 높게 돼버리는 거지. 자동차 판매 마진은 25%지만 거기에 플러스 로보택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또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게 많이 잡히는 거지. 그래서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매출은 대부분 이익으로 잡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마진이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높은 거지. 그래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진만큼 여기에서는 높게 나온단 말이야. 거의 차한테 나오는 이익률하고 거의 이제 반반. 그래서 테슬라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 가치도 높게 쳐주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매출하고 마진을 이제 계산을 했어. 정말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보고서인데 여기까지는? 불 케이스 경우에는 매출이 600조 이상 거의 700조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어. 우리가 애플의 현재 그 매출이 300조, 아마존의 매출이 400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가총액도 이 불 케이스에 맞추면 높겠지. 그래서 4천조가 될 거다라고 이제 불 케이스의 근거에서는 그거는 이제 현재 애플의 2배. 그지? 와,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근데 5년 안에? 근데 뭐 중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이 예측 가격이 3천. 그러니까 중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상당히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만 왜 이렇게 낮게 잡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 EV 에비타라고 162, 14, 18로 써져 있는 것이 있잖아. 그럼 저희 가면 확 줄었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제 그 이익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높기 때문에 162.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적적성 이런 거 평가를 할 때 뭐 퍼 이런 거, P 레이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기서는 이제 EV 에비타로 잡았는데 이것도 뭐
P하고 비슷한 거야. P에서는 순이익을 갖다가 나누는 거고 여기서는 EBITDA 값으로 이제 나누는 거지. 14, 18이라고 줬는데 이게 더 높게 줘도 되고 더 낮게 줘도 되는. 이 값은 임의로 주는 값인가 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 평균이 있고 뭐 성장 기업의 평균들이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 평균들이 있고 뭐 등등 이제 그런 값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임의로 주는 값이지만 그냥 보통 그 평균에 맞춰서 주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값들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의 EV 에비타가 30 정도야. 현재. 그리고 애플의 에비타를 살펴보면 애플도 20이 넘어. 그래서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0이 넘어. 23 정도 돼. 소프트웨어 기업이 23 정도가 되고 아마존 같이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 30까지도 주는데 왜 테슬라를 10 정도밖에 15 뭐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 값은 좀 너무 낮게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 저값이 높아지면 주가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적정 EV 에비타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베어 케이스에 30을 줬다. 그럼 저게 이제 3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불 케이스도 뭐 사실 불 케이스는 소프트웨어이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30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것도 18을 줬기 때문에 뭐불 케이스를 뭐 주가 목표 주가를 7천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저런 시너리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러니까 위에 것까지의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저 EV 에비타 값을 뭐 30 정도만 줬어도 주가는 예상 주가는 훨씬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저 값을 낮춰서 예상 주가를 1,500, 4,000 이렇게 잡은 거네. 근데 이 값이 참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작년 보고서에서는 EV 에비타의 베어 케이스는 10이었고 불 케이스는 14였거든. 그때도 낮게 줬네. 그때는 낮게 잡았는데 이번에 조금 올렸다고.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상 주가가 많이 달라져서 뭐 이 수치들이 뭐 절대적인 값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느낌은 그 사업 모델이나 매출이나 순이익은 상당히 불로 잡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신 EV 에비타 값을 낮게 잡아서 우리가 예상하는 주가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나는 오히려 반대로 매출이나 순이익은 낮지만 EV 에비타를 높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는 이제 $2,000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좀 반대로 이제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역시 테슬라가 높은 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 내가 봐도 그러네. 여기가 지금 베어 케이스와 불 케이스를 나누는 베어 케이스에는 없고 불 케이스에 있는 게 그 로봇 택시 플랫폼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 테슬라 주가에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타샤가 많이 푸시했으니까 뭐 열심히 하겠지 뭐. 됐어?